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는 19쪽의 의료행위의 제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모 3번 의료행위의 제한에서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부터 갈 건데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학, 또 치과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보시면 물리치료학과라든가 또 응급구조학과, 재활치료학과 학생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도 중앙회,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 다 이제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회는요,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인은 의료법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법에 없는 내용이라면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의료기관 개설입니다.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조산원을 설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음에는 당직 의료인인데요. 당직 의료인은 입원 환자와 그리고 또 응급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이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와 또 응급 환자가 있을 수 있는 병원이 당직 의료인의 의무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없다면 당직 의료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들인데요. 요양병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상이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노인성질 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또 외과적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기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와 그리고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신체보호대, 즉 억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동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의사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는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또 최소의 시간만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면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신체보호대는 응급 상황에서 쉽게 풀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급식관리인데요. 이 급식관리가 필요한 곳은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급식관리가 필요하겠죠. 환자들의 식사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 번씩 오답으로 특별식과 일반식 또는요 특별식과 치료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이고 진짜는 일반식과 치료식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식사는 뚜껑이 있는 식기나 또요 식기가 뚜껑이 없다면 배식차 자체가 밀폐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하고 구분해야 되고요. 또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먹다 남긴 음식은 소독하고 난 다음에 폐기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남긴 음식을 소독하지 않고 그냥 버린다면 병원체를 그냥 그저 무방비한 상태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하고 난 다음에 폐기해야 되고요. 또 병원장은 위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있는데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혹 해산을 할 때는 이 해산 신고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건데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했거나 또 조사 내 업무를 했거나 간호 업무를 했다면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했거나 또 거짓, 과대, 광고 행위를 하거나 또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 같은 지나친 진료 행위나 또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할 때 그리고 전공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금품을 받았다거나 또 다른 의료기관이나 또요 다른 약국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본인의 의료기관이나 또 본인과 단합한 약국에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이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1년의 기간 안에서 자격이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개시 명령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 한 번 더 유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초래하고 있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정명령인데요. 이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고와 업무검사라는 항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이라는 그죠? 담당 관계 공무원을 의료기관에 파견해서 의료기관에서 여러 서류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료지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거나 또는요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지도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재 35쪽에 보시면 면허가 취소되는 요건이 있고요. 또 그 뒤쪽 페이지에는 자격이 정지되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또 어떤 것들은 자격이 정지되는 건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면허 취소되는 조건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허가 취소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인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이거나 그죠? 다음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이거나 또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또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죠. 이게 바로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또 하거나 그리고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3년의 면허 조건을 달아서 특정 업무나 또 특정 지역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면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격 정지에서 잠시 보시게 되겠지만 일회용 의료기기를 그냥 단순하게 재사용만 했다면 자격 정지인데요.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라는 조항과 연계해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예를 들면 수술 또요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자격 정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격이 정지되고요.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의료기기를 단순하게 재사용만 했다면 또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또 추가, 기재, 수정했다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요 항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 작성했거나 또 추가 기재, 수정했다면 자격 정지되고요. 태아성관별 행위를 했다 해도 자격이 정지되고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을 때 그리고 의료인이나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자격 정지되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자격 정지는요. 1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 의료인이 있는데요. 한지 의료인의 종류는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가 있다라고 보시고 의료 유사업자에는요. 접골사, 침사, 구사가 있는데 이 접골사, 침사, 구사도 의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자격을 받는 안마사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자격 인정을 받는 안마사도 의료법은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도 안마사처럼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벌칙인데요. 벌칙에는 가장 큰 벌칙인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항목은 면허증을 대여했다거나 또요 진료를 방해했다거나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법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조항으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 수정했을 때 또 환자를 알선하거나 또 유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태아성관별 행위를 했다면 이 벌을 받게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진료나 또 조산의 요청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거나 또 진단서나 증명서를 거짓으로 교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이 아니면서 의료 광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진단서 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에서는 진단서나 증명서를 거짓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교부 발송했다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이고요. 자기가 한 진단이면서 또 거부했다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송부했다거나 또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좀 정리한 내용들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영상은 복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하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